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평생을 검사를 했고 또 선배를 잘 둔 덕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까지 한 한동훈 씨. 그렇게 법을 잘하는 것 같던 그도 알고 보니 맹탕이었는데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려다 개쪽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가진 꼴값을 떨어대며 있는 잘난 척 없는 잘난 척을 해댔던 한동훈 씨. 그랬던 그가 미천이 드러나버리고 말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 전문 교수 앞에서 나대다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나대기 시작한 한동훈 씨. 모든 문제 연구소 소장인 양 다양한 현안에 대해 갑툭튀하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다시 국힘당 당대표로 정치판에 복귀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과연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댄 겁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한 씨에게 법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강력 비판했는데요. 조 대표는 한 씨의 대학 선배로 서울법대 82학번입니다. 또 미국 버클리대 법학 박사로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법학자인데요.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가 헌법 84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며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조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그렇다면 소추가 뭐냐?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됨으로써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고 직격했는데요.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국가소추주의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러한 해석은 법대나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가 있고 이는 진보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한동훈 씨는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법 전문가에게 개쪽을 당한 거죠. 특히 조 대표는 한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인데 1987년 헌법 제정 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대표는 또 이와 별개로 한동훈 씨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며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대법원은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구분해 쓰고 있어 헌법 84조의 소추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돼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 후 벌어질 법적 논란까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법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그가 읽고 있는 건 이 사이에 자신의 대권 행보였던 거죠. 법제 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사시에 통과했는지 의문투성입니다. 여태 이 얄팍한 법지식으로 정의의 심판자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걸까요? 윤 대통령이나 한 전 비대위원장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두 번 다시 이 나라의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며 촐싹거리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그가 국힘당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물론 우리와 두 팔 벌려 대환영인데요. 보수 계멸의 지존, 보수 파괴 지방이 되돌아오는 거죠. 다음 대선까지 다 말아먹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감사할 뿐입니다.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마타도어를 하는 게 의정활동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차별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가? 되묻고 싶고요. 의정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SNS라든지 언론 인터뷰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회의원의 막말까지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김 여사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배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JTBC 뉴스 인터뷰에서 배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교적 성과와 국익을 훼손하는 질 나쁜 행동이라며 아주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국힘당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배 의원 고소를 두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막으려고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윤 의원은 배 의원의 활동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온당한 처신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배 의원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셀프 초청, 기내식 비용 6천만 원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모디 총리의 초청장과 기내식 관련 세부 내역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는데요.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각종 서류와 증거까지 보여줬지만 배 의원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과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자신은 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희대의 돌려막기 거짓말까지 해댔는데요. 배 의원은 그러면서 세비받는 선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라 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 세권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왜 본인은 그러고 있는 거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 달 세비 1,300여만 원을 월급여로 받아가게 될 텐데요. 나라 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본인부터 발본 세권하기 바랍니다. 108명의 권한쟁의 심판은 시효도 만료된 꼼수 재탕입니다. 108 방황을 멈추고 국회로 오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중 플레이를 멈추십시오. 겉으로는 협상을 읍소하면서 뒤로는 국회를 회방놓는 속내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협상안 마련을 위해 원내 의중을 수렴 중이라더니 헌법재판소에 108명 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발목을 잡으며 온갖 억지와 생떼를 부리더니 꺼낸 묘책도 시효 만료 재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4년 전에도 같은 시도를 했다 각하된 걸 잊은 겁니까? 안 될 걸 알면서도 포장만 바꿔 다시 시도하는 건 궁색한 지연책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라며 협상력 부재를 꾸짖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재탕 꼼수 쇼를 접고 협상에 응하십시오. 지키고 싶은 건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 아닙니까? 심지어 이젠 국회에서 더 멀리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핀답시고 현장에 간다지만 해결할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중불난 바나나처럼 자꾸 국회 밖을 나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멀쩡한 권한 버리고 최고 권력 방탄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선 무능입니다. 전략이 없다, 우리가 야당이냐는 자당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도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들어와 자기 이름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민생은 국회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부디 108 방황을 멈추고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고 할 일 하십시오.